쉬웠습니까? 자, 그러면 슬라이드 179 스펙트럼의 종류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기 봐요. 세부치를 닮으면 어떻게 되죠? 빛이 나오죠? 그래 안 그래? 근데 그 세부치에서 나오는 빛은 한 가지 빛일까 여러 가지 빛이 포함되어 있을까? 여러 가지 빛이 포함되어 있겠지? 그걸 복색광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고온의 고체에서 이렇게 빛이 나와요. 복색광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갖다 프리즘을 통과시키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 분산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여기 이 무늬를 갖다 뭐라고 그래? 여기 나타나는 이 무늬를 뭐라고 그러냐? 스펙트럼이라고 말합니다. 다 같이 뭐라고 그래? 스펙트럼이다. 이 스펙트럼을 조사해보면 빨주노초 반환보 여러 가지 색광이 이렇게 쭉 붙어서 나타나. 쭉 붙어서 나타나. 이것을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말합니다. 다 같이 뭐라고 그래? 연속 스펙트럼. 이렇게. 그러니까 고체에서 나오는 빛을 높은 온도의 고체에서 나온 빛을 프리즘을 통과시키니까 이게 프리즘이에요. 프리즘을 통과시키면 이렇게 전체 빛이 다 붙어서 나타납니다. 이것을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좀 볼까요? 영상 좀 띄워주세요. 네, 이런 거요. 그러니까 아래 이 색띠 있잖아요. 이것을 스펙트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요 색띠, 아래 요 색띠를, 요 색띠를 이걸 스펙트럼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이 빛이 전체가 다 붙어서 나타나죠. 따라서 이것은 이 빛이, 여기서 온 요 빛 있잖아요. 요 빛이 고체에서 나온 빛이란 말이에요. 고체를 높은 온도로 해서 이렇게 프리즘을 통과시키면 이렇게 여러 빛이 나타나는데 그 전체 빛이 붙어서 나타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을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말합니다. 칠판으로 와주세요. 그런데 고온의 기체요. 높은 온도의 기체에서 나오는 빛을 갖다가 알겠어? 프리즘을 통과시켜 봤어요. 이렇게. 그랬더니요. 여기 이제 빛이 이제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게 말이죠. 이렇게 선으로 나타나요. 이렇게. 이것을 선 스펙트럼이라고 말해요. 다 같이 뭐라고 한다? 선 스펙트럼. 그러니까 높은 온도의 기체에서 나오는 빛은 선 스펙트럼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응? 그리고 또 여기 보세요. 고체에서 나오는 빛을 높은 온도의 고체죠. 고온의 고체에서 나오는 빛을 낮은 온도 저온의 기체를 통과시키면 이 기체가 여기에서 오는 빛 중에서 자기에게 필요한 빛을 잡아먹어버려요. 흡수시켜버리고 여기서 나온 빛을 프리즘을 이렇게 통과시키면 이 속에 이렇게 검은 선들이 나타나게 돼요. 이것을 뭐라고 말하느냐? 흡수 스펙트럼이라고 말합니다. 다 같이 뭐라고 한다? 흡수 스펙트럼이라고 말합니다. 흡수 스펙트럼 이렇게. 이건 그냥 알아두면 되죠. 이것은 나중에 이제 수소 원자 스펙트럼에서 물리 2로 갔어요. 거기서 이제 자세하게 다루는데 우선 대략만 알려주는 것이죠. 그럼 영상을 잠깐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위에 게 무슨 스펙트럼이라고요? 연속 스펙트럼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게 뭐라고요? 선 스펙트럼이에요. 맨 밑에 게 뭐죠? 흡수 스펙트럼이에요. 알겠습니까? 대답도 안 알았어? 그런데 가운데 게 말이죠. 자, 봐. 가운데 거요. 무슨 스펙트럼? 이게 수소를 높은 온도로 했을 때 나오는 빛이라고 하죠. 뭐를? 수소를 높은 온도로 했을 때 저 빛이 나와요. 그런데 고체에서 오는 빛을 낮은 온도에 수소가스를 통과시키면 수소가 나와야 할 그 빛의 자리에 검은 선들이 나타나게 돼요. 수소가 그걸 흡수했기 때문에. 칠판은 잠깐 좀 비춰주세요. 수소를 높은 온도로 했어요. 고온으로요. 그랬더니 이렇게 선 스펙트럼이 나타나는데 이렇게 나타나더라니까. 근데 어떤 별에서 빛이 왔어요. 별에서. 어떤 별에서 빛을 조사해 보니까요. 연속 스펙트럼이에요. 이렇게 연속. 다 붙어버렸어요. 빛들이. 그러면 이것은 높은 온도에 고체로 되어 있는 별이야. 이건 고체별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서 오는 빛이 이렇게 화성에 이렇게 화성의 공기를 이렇게 통과시킬 때가 있을 거 아니야. 이걸 통과하는 것을 이렇게 지구에서 이렇게 알아보니까 이 수소가 나와야 할 자리가 여기 이렇게 이게 연속 스펙트럼인데 수소가 나와야 할 자리에 어떻게 돼 있어? 이렇게 검은 선들이 이렇게 나타나. 이렇게 검은 선들이 이렇게. 그럼 수소가 높은 온도일 때 이 빛이 나오지. 낮은 온도일 때 이걸 잡아먹었지. 그러니까 여긴 뭐가 있다는 얘기야? 낮은 온도에 수소 가스가 있다는 얘기 아니야. 높은 온도에 있을 때 내는 빛을 수소가 낮은 온도에 있을 때 그 빛을 잡아먹는 성질이 있다니까. 이것도 키리오프의 법칙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별에서 오는 빛을 조사하니까 연속이야. 이건 고체에서 오는 거로구나. 그런데 어떤 가스층을 통과할 때 바로 수소가 없어져 버렸어. 나와야 할 자리에. 그럼 요 빛이 여기서 없어졌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는 뭐야? 낮은 온도에 수소 가스가 이렇게 알아내는 거야. 그래서 외계에서 오는 것은 뭐밖에 없죠? 빛과 운석 이런 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별이 어떻게 되냐 천체를 조사할 때는 이제 빛을 조사하는 길밖에 없어. 그 빛을 조사하는 학문을 분광분석이라고 말하고 물리학에서는 아주 중요한 위치를 점하죠.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어떤 별에 어떤 가스가 있는가 이런 걸 알아낼 때 바로 이와 같이 빛을 분석해서 알아내게 됩니다. 그럼 다시 한번 영상을 띄워주십시오. 대답하세요. 위에 있는 스펙트럼 무슨 스펙트럼? 연속 스펙트럼. 연속 스펙트럼 알겠죠? 무슨 스펙트럼? 어디에서 나와? 높은 온도의 고체에서 나오는 거야. 알겠죠? 그럼 백열전구의 필라멘트에서 나오는 스펙트럼 저 위에 거 가운데 아래 거 어떤 거야? 백열전구의 필라멘트가 고체야 액체 기체야? 고체니까 맨 위에 거 연속 스펙트럼에 나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런 거죠. 네온사인에서 오는 빛은 어떤 거예요? 네온사인이 기체에서 오는 거거든요. 네온이요. 그럼 어떤 거예요? 두 번째 거 가운데 거 선 스펙트럼이다 그 말이에요. 네온사인에서 오는 빛을 프리즘을 통과시키면 그 빛의 분산이 가운데 선 스펙트럼으로 모양이 나타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걸 알면 되겠다 그런 얘기죠. 그럼 다시 칠판으로 와주세요. 그래서 거기 180번 보세요. 다음 가로 안에 알맞은 말을 쓰라. 백열전구 필라멘트에서 나온 빛은 무슨 스펙트럼이라고? 연속 스펙트럼. 네온사인 같은 기체에서 나온 빛은 무슨 스펙트럼? 선 스펙트럼 반드시 알아주세요. 그 다음 호이겐스의 원리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처음에 과학자들은요, 빛은 말이죠, 알갱이라고 봤어요. 빛은 입자가 튀어오는 거라고 생각을 했다고요. 빛은 입자다. 그런데 말이죠, 빛이 작은 틈을 통과할 때 퍼져가는 현상이 나타나요. 빛이 이렇게 작은 틈을 통과할 때 이렇게 퍼져가는 현상이 나타나요. 이렇게. 이 빛이 여기를 통과할 때 이게 퍼져요. 이렇게. 이것은요, 이걸 회절이라고 말합니다. 다 같이 뭐라 그래? 회절. 근데 이것은 말이죠. 입자로 설명이 불가능해요. 입자로 설명이 안 된단 말이야. 응? 그럼 도대체 빛의 정체가 뭐냐? 응? 영상을 잠깐 띄워주실래요? 이게 면도칼을 비춰본 거거든요. 그럼 이 면도날 끝이요. 선명해요? 아니면 흐릿해요? 흐릿하다고 하는 것은 면도날 끝에서 내 빛이 꺾였다는 얘기예요. 꺾여 들어와서 흐릿하게 되었다는 얘기거든요. 만약에 빛이 완전 직진을 하면 내 면도날이 아주 선이 선명하게 나타나야 되죠. 그럼 그 끝에서 꺾였다는 증거잖아. 이걸 회절에 의해서 저렇게 흐릿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다시 칠판으로 왔어요. 근데 이것은 입자로 설명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설명한 사람이 누구냐? 호이겐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호이겐스. 내가 학생들을 잘 지도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것은요, 내가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강의를 듣고 학교 내신 시험도 보고 모의고사도 보고 그러니까 다른 선생님이 낸 시험 문제를 가지고 내 실력을 내가 가르친 것을 평가해 주면 돼요. 응? 자신 있어요. 이 사람은 파원을 생각했어요. 또 파면을 생각했어요. 파원이라고 하는 것은 파가 생긴 지점이거든요. 그럼 파원이 뭐냐? 지난번에 내가 조금 설명하다가 내가 뒤에 가서 하지 않고 내가 말았어요. 자, 지난번 태양 여기 보세요. 한 400년쯤 앞서 나가서 이제 남해안의 망경을 쳐다본 이순신 장군을 볼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싸우던 모습이 거기 날아간다고. 근데 내가 강의는 400광년이라고 했더라고요. 400광년이 아니라 이제 400년이요. 400년이면 빛이 400년 가는 거리니까 거리가 400광년이 되겠죠. 그럼 태양이 현재 제 기능을 잊어버렸어요. 그럼 태양 표면을 떠난 빛들이 이제 막 출발을 한다고 보세요. 그럼 태양으로부터 빛이 지구까지 오는데 얼마 걸린다고 그래서 8분 20초 걸린다고 그랬잖아. 그럼 태양이라는 공이 이렇게 불어나가는 게 퍼져나가겠지. 그 면이 파면이에요. 원래 광선이라고 하는 건 없는 거예요. 지금 형광등에서 빛이 오지. 이 선이 오는 게 아니에요. 빛의 면이, 이 형광등을 떠난 빛의 면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빛의 면. 태양이라고 하는 공이 이렇게 불어나가는 그 면, 그것을 파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파면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파가 딱 형성이 되잖아요. 그럼 파면은 이렇게 형성되지, 이렇게 형성되는데 여기 봐요. 이렇게 이제 퍼져나가잖아요. 이렇게 퍼져나가잖아. 그럼 봐요. 이렇게 퍼져나갔다고 가정을 하자, 이렇게. 그럼 이렇게 퍼져나가는 게 이렇게. 그러면 요점과 요점이 같은 파면이야. 요점과 요점이 같은 파면이야. 그래서 이 파면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하냐면 매질의 변이와 진동 상태가 같은 점들을 이은 면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요점과 요점의 진동 상태가 같아 달라. 요점도 진동 상태가 같아 달라. 같은 점들, 여기도 같잖아, 여기도 같잖아. 이런 같은 점들을 쭉 이어나가는 것이 파면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파면과 파동의 진행 방향은 90도로 지나가게 되죠. 이 파면이 이렇게 움직이는 방향을 우리는 파동의 움직이는 속도 방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파면과 이 파동의 진행 방향은 언제나 90도를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진행 방향하고는요. 이렇게요. 그래서 이제 파도가 이렇게 오잖아요. 파도가 이렇게 치면서 오잖아요. 이렇게 뚝 같은 게 생겨서 확 오잖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오잖아. 이렇게 오잖아, 이게. 그럼 요점이 다 진동 상태가 같죠? 요 점들을 이은 면이 파면이야. 그럼 파도가 이렇게 올 때 파면은 이렇게 오는 거야, 물결이. 그때 이것에 90도 되는 방향이 바로 파동의 진행 방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호이겐스가 설명을 하는데 어떻게 설명하느냐 하면 이렇게 설명을 해요. 파동이 이 세상에 올 때 다음과 같은 성질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이건 파동의 성질이라는 거니까 설명할 수가 없는 사항이죠. 이렇게 파원이 딱 하나가 결정이 되잖아요. 그럼 여기서 나온 2차적인 구면파. 이렇게 둥글게 퍼져나가는 파가 구면파네요. 구면파가 이렇게 형성이 됐어? 그럼 다음 순간에 파면은 어떻게 형성되느냐 하면 요 파면 위에 모든 점들이 새로운 파원이 되는 거야. 파가 생긴 지점. 거기서 나온 2차적인 구면파. 그러니까 연못에 돌을 하나 똑 떨어뜨리면 거기서 파가 만들어져 나오잖아. 그 파가 생긴 지점이 파원이에요. 그럼 요점에 파원이 되면 구면파가 이렇게 생기죠. 여기가 파원이 되면 이렇게 생길 거 아니에요. 모든 점들이 파원이 된단 말이야. 그러면 파면이 이렇게 만들어진단 말이야. 둥그런 구면파 이렇게 만들어지잖아. 요 2차적인으로 만들어지는 요 파원의 공통 접선면, 공통으로 만들어진 요 접선면이 다음 순간에 새로운 파면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다음 순간에 파면은 어떻게 되느냐? 또 요 점들이 새로운 파원이 돼. 요다 돌을 하나 똑 떨어뜨렸어. 이렇게 생겨. 돌을 똑 떨어뜨려. 이렇게 생겨. 이건 지금 띄엄띄엄 그린 거야. 모든 점에 대해서 하면 이게 다 붙어나가겠죠? 이것의 공통 접선면이 다음 순간에 새로운 파면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못에 나가서 돌 딱 던지면 이렇게 둥글게 여울져 퍼져 나간다는 거예요. 아니라고 반박할 수가 있어야지. 응? 자, 봐요. 빛이 이렇게 왔잖아, 파면이. 그럼 다음 순간에 파면은 어떻게 형성되느냐? 요 점들이 새로운 파원이 된다 말이야. 파가 생긴 지점. 그럼 여기 파가 생기면 둥그런 파면은 이렇게 만들어질 거 아니야? 여기일 때 이렇게.
이것의 공통 접선면이 다음 순간에 파면. 그럼 다음 순간에 또 파면은 이 점들이 파원이 돼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지게 이 파동이 이 세상에 올 때 이런 성질을 가지고 왔다는 거요. 그런데 좀 찝찝하지? 좀 찝찝하잖아. 남이 반격할 수 없는 거지 정말 그런지 좀 찝찝하잖아. 그래서 법칙이라는 말을 안 쓰고 뭐라고 그랬어? 원리라고 한 거야. 호이기엔스의 원리. 근데 요사는 어때? 믿어진단 말이야. 그래서 요사는 저걸 호이기엔스의 법칙이라고도 하는 거야. 알겠지? 그럼 봐. 그럼 이걸 갖다 이제 호이기엔스의 원리로 설명하는데 잘 봐. 파면이 이렇게 왔어. 그럼 여기 왔어. 그럼 요즘이 뭐가 돼? 새로운 파원이 되잖아. 그럼 여기다 물을 아주 틈을 조그맣게 넣고 여기다 조그만 모래를 한 똑 떨어. 그럼 물결이 이렇게 퍼져나갈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호이겐스의 원리에서 아주 멋지게 설명되잖아. 산 넘어 종소리가 어떻게 해서 들리냐? 산 넘어 종소리가 그랬더니 종을 쳤으니까 들리지 그러지 말고 여기서 종을 쳤는데 이 사람 귀에 들려. 이건 입자로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설명해 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종소리의 파면이 이렇게 퍼져가잖아요. 이렇게 퍼져가다가 여기 와서 그럼 요점들이 뭐가 된다? 새로운 파원이 되잖아. 파가 생긴 지연. 그럼 여기다 조그만 종을 쳤고 여기다 조그만 종을 쳤고 여기다 조그만 종을 쳤고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퍼져나가는데 여기에 종소리가 옆으로 새 나가는 게 있을 거 아니요. 그러니까 호이겐스의 원리에 의해서 내 산 넘어 종소리가 들리는 것도 아주 멋지게 설명이 됐지. 그래서 누가? 호이겐스가 뉴턴을 누르고, 뉴턴이 입자성을 주장한 사람이거든요. 뉴턴을 누르고 이 분야에서 판정승하게 되죠. 물론 살아있는 사람끼리 서로 삿대질하고 싸운 게 아니라 글로는 어느 시대 사람과도 싸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뉴턴이 축 처져서 가다가 아인슈타인을 만나요. 왜 이게 축 처져서 오십니까? 호이겐스가 나를 이렇게 이 분야에서 이렇게 내가 밀렸다. 내가 한번 가서 붙어볼게 해서 나중에 배우게 되는 아인슈타인의 광전 효과라는 게 있어요. 무슨 거? 광전 효과요. 그 광전 효과는요, 빛을 입자라고 해야만이 설명이 돼요. 빛이 파동이라고 하면 광전 효과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호이겐스하고 아인슈타인하고 싸우면 대답해봐. 누가 이겨? 아인슈타인이 이길 수가 없죠. 아인슈타인은 이거 회절 현상을 입자로 설명을 못해요. 알겠어? 그렇다고 호이겐스가 이겼냐? 호이겐스는 광전 효과를 파동으로 설명을 못해요. 그러니까 둘이 싸우다 그럼 뭐야? 야 이건데 그랬구나. 빛은 입자이면서 동시에 파동이라는 거예요. 빛은 입자의 성질도 가지고 있고 파동의 성질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걸 빛의 뭐라고 그러죠? 이중성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 봐. 입자이면서 어떻게 이게 말이야. 이게 어떻게 입자이면서 파동이야. 말도 안 돼. 이제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이게 입자이면서 파동일 수 있다는 거라니까. 예. 선생님은 키가 크면서 동시에 작을 수는 없잖아. 내가 또 가면서 오고 있을 수는 없잖아. 그건 이율배반이야. 근데 입자와 파동이라는 것은 그런 관계가 아니고 선생님은 얼굴이 검고 키가 작다. 내가 두 가지 성질을 다 가질 수 있잖아. 알아서 몰랐어. 그러니까 인류가 이 세상에 와서 제일 먼저 본 게 빛이야. 빛이면서도 빛인데 그걸 규명하는데 이건 최근에 규명된 거거든요. 왜 그런 오랜 세월이 걸렸냐 하면 우리의 주관적 생각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어떻게 입자이면서 파동일 수 있냐. 그 말도 안 되라는 생각이 은연중에 우리 머릿속에 과학자들 머릿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걸 규명하는데 오랜 세월이 걸렸다는 거야. 따라서 과학하는 올바른 태도는 아니라고 말할 수 없으면 아니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분야에서 시험이 잘 나옵니다. 대답하세요. 회절은 빛의 무엇을 입증하는 거야? 파동성을 입증하는 사실이에요. 그 다음에 광전효과는 빛의 뭐를 입증하는 사실이죠? 입자성을 입증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드브로이라고 하는 과학자가 이 입자 있죠? 이거. 전자를 갖다 무지하게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전자가 파동의 성질을 가져요. 질량이 있는 것을 우리는 물질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자를 빠른 속도로 보내니까 회절이 일어나더라. 이 전자가 이 짓해. 그러니까
전자, 질량 있는 물질도 무슨 성질을 가져? 파동의 성질을 갖더라는 거예요. 물질도 그걸 뭐라고 그래? 물질파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중에 또 내가 또 얘기를 합니다. 알겠죠? 그렇게 돼 있다 이 말이야. 응? 그리고 간섭이라는 게 있어요. 간섭. 간섭. 두 빛이 만나서 다른 파동이 되는 걸 간섭이라고 하는데 이 간섭은 입자적으로는 설명이 안 돼요. 파동성으로 설명이 돼. 따라서 내가 요 다음에 여기 조금 뒤에 가서 간섭을 설명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알아도 예. 파동성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이 뭐야? 회절과 간섭이에요. 알았습니까? 그리고 입자성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광전 효과입니다. 알겠습니까? 광전 효과.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98페이지에 180 슬라이드 2번을 보세요. 다음은 파동의 진행 원리에 대한 설명이다. 잘못된 것은 그랬습니다. 파동의 진행 방향은 파면의 수직이다. 맞죠? 그죠? 파면의 진행 방향, 파동의 진행 방향과 수직이다. 파면이 진행하는 방향이 파동의 진행 방향이죠. 여기 좀 보세요. 이거 봐. 파면이 일로 이렇게 가잖아요. 파면이 가는 방향을 우리는 파동의 진행 방향이고 이것이 빛이라고 한다면 이걸 뭐라고 우리는 광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파면이 움직이는 방향이 파동의 진행 방향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파동이 움직이는 방향과 파면이 이렇게 움직이는데 파동은 일로 간다. 수직이다. 그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이것은 2번이 잘못된 거예요. 3번 보면 파면상의 모든 점은 2차적인 파면을 형성하는 전파원이 된다. 호이겐스의 원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파동은 진동하는 매질을 따라 에너지가 절달되는 거다. 이건 그전에도 얘기했죠. 파동은 에너지가 이동되는 거고 파면이란 매질의 변이와 진동 상태가 같은 점들을 연결한 면이다. 이렇게. 그런데 이 파면을 설명하는데요. 5번보다 더 쉬운 말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이것저것 보여주면서 이제 얘기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 그 다음에 뭐죠? 회절이죠. 회절에다 하나 적으세요. 파장이 길수록 틈이 좁을수록 회절이 잘 된다. 파장이 길수록 틈이 좁을수록 회절이 잘 된다. 여기 보세요. 엄마 아빠가 막 뭘로 좀 다투셔. 근데 방에 틈이 조금 이렇게 열려 있어. 그럼 그러다 엄마 아빠 목소리가 이게 직접이 아니어도 옆에 있어도 이게 넘어 들어오거든요. 그게 회절에 의해서 들어오는데 누가? 엄마 목소리는 잘 안 들어와요. 아빠 목소리가 들어오죠. 아빠 목소리가 파장이 길거든요. 여자 남자 어느 목소리가 더 빨라? 예, 너 여자 남자 어느 목소리가 더 빨라? 여자. 그럴 줄 알았어. 똑같아요. 그럼 앞에서 여자 남자 이중창 노래 부르면 저 뒤에서 윤창으로 들리니? 여자 목소리 먼저 들리고 남자 목소리 여기서 트럼펫하고 대북이 동시에 탁 해서 그래서 저 뒤에서 빼꿍 이러고 들리니? 그럼 음악이 성립이 안 되지. 그래서 보세요. V는 F 람다에서 파동의식에서 했잖아. 음파에서 여자 목소리는 남자는 똑같은 거야. 근데 여자 목소리가 진동수가 크니까 여자 목소리가 파장이 짧은 거야. 생긴 대로 가는 거야. 이거 여자 목소리라고 하면 남자 목소리 이런 거요. 그래서 속도가 같은 거야. 진동수가 작은 대신에 파장이 기니까. 그래서 예? 저 옆에 교실에서 강의하잖아. 그러면 저음만 웅웅웅 한 소리가 이게 잘 넘어 들어와. 알겠죠? 또 틈이 좁을수록 회절이 잘 일어난다. 회절이 잘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넓이 이게 퍼지는 범위가 넓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응? 그래서 거기 보세요. 다음은 빛의 회절 현상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그랬어요. 슬릿의 폭이 같을 때 빨간 빛은 파란 빛보다 회절을 잘하지요. 빨간 빛이 파장이 길거든요. 슬릿의 폭이 좁을 때 회절을 잘한다. 프리즘을 통과한 빛은 여러 색으로 분산된다. 이건 맞는 얘기지만 이것은 뭐야? 굴절과 관계 있는 거지 회절이 아니죠. 예, 이거 봐. 굴절에 의해서 이렇게 분산되는 것은 여기 봐. 꺾이는 것은 어떤 매질에서 다른 매질로 갈 때 꺾이는 거야. 그런데 회절은 여기서 이제 회절이 이렇게 일어나잖아. 여기서 이렇게 가던 빛이 이게 이렇게 퍼져나가잖아. 그럼 이것과 이것이 같은 매질이죠. 같은 매질의 그 틈에서 가장자리에서 이게 휘어 들어가는 것이 회절이에요. 굴절과 회절은 매질이 달라져야죠. 그래서 이것은 뭐가 잘못됐죠? 3번이 잘못됐죠. 손가락 사이 좁은 틈을 통하여 행공등을 보면 줄무늬가 나타나다. 예.
지금 말이야 볼펜 두 개가 있으면 볼펜 두 개를 이렇게 대가지고 형광등을 한번 이렇게 볼래? 그러면 울긋불긋 무지개 색깔을 볼 수가 있을 거야. 볼펜 두 개를 가지고 틈을 좁게 해서 볼펜 두 개로 해야 돼. 두 개를 이렇게 같이 이렇게 이거 봐. 볼펜 두 개를 이렇게 붙여가지고 틈을 좁게 만들어서 이 형광등 한번 이렇게 봐요. 보이잖아요. 무지개 색깔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잘 보세요. 무지개 색깔이 안 보이는 사람은요, 네, 7가지 색광의 생명입니다. 얘야, 가만히 있어봐. 예, 보였어? 예, 보여? 예, 보인대. 예, 너 보이니? 너 보이니? 안 보여? 얘 보인다는데. 그게 뭐에 의해서? 회절에 의해서 간섭이 돼서 그러는데 그걸 지금부터 공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그림 손가락 사이 좁은 틈을 통해서 형광등 보면 줄무늬가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이거 이거 나타나는 이거. 약간의 털이 있어서 좀 그렇구나. 그림자의 가장자리가 선명하지 않은 것을 보일 때 면도 날이 네, 희미하게 보이는데 이거 회절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따라서 3번은 굴절이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거 보세요. 이것이 1999년도 면제인데 한번 보세요. 그림 가는 수면파 투명장치의 파원 S에서 발생한 구면파가 진행하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나는 투명장치 가운데 A와 B 사이에 파라핀 토막으로 된 장벽을 놓았을 때 얻은 수면파를 나타낸 것이다. 이런 수면을 얻기 위해서 A와 B 사이에 놓아야 할 파라핀 토막의 모양으로 가장 적당한 것은 그랬습니다. 어느 게 더 많이 꺾였어요? 어느 게 많이 꺾였어요? A예요? B예요? 위에 거야? 아래 거야? 응? 회절이 잘 일어났죠? 그럼 틈이 어떻게 돼요? 넓어야 돼요? 좁아야 돼요? 좁아야 되니까 2번이 답이잖아요. 이거 한번 봤으면 좋겠죠? 응? 이거 한번 봤으면 좋겠죠? 그러면요, 네, 영상을 띄워주세요. 이거 한번 보세요. 여기 지금 줄무늬가 나타난 거 있죠? 이게 파면이에요. 파면. 파면이 이렇게 오잖아요. 응? 그러니까 파동은 이제 아래로 가고 있는 것이죠. 그 틈이 있잖아요. 1cm요. 보세요. 네, 회절이 일어났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아래에서 둥그란 회절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구멍 뚫린 고점이 파가 생긴 지점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파동이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유, 이거 보세요. 두 개를 비교할게요. 위에 게 회절이 잘 일어나서 아래 거야. 위에 건 전체를 다 회절됐잖아요. 아래 거는요. 가장자리가 안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위에 것이 회절이 잘 일어났다니까? 대답도 안 해. 그럼 파장이 위에 게 길어, 아래 게 길어? 위에 건 1.2cm고 아래 건 0.5cm 아니에요. 위에 게 길죠? 그러니까 파장이 기니까 위에 것이 회절이 잘 일어난다 그런 얘기입니다. 알았습니까? 아셨소이까? 또 보세요.